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혔던 명태균 씨의 입이 정치권을 그야말로 휩쓸고 있습니다. 대통령 내외를 포함해서 여권의 유력 인사들을 거론하면서 연일 폭탄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준비된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준석 당시 대표가 같이 서초동 집으로 와서 그때 알게 됐다 이렇게 새빨간 설명했거든요. 거짓말이죠. 제가 정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태균 사장을 소개하는 그런 어떤 뭐 은혜를 만약에 명태균 사장이 입혔다고 한다면은 저 문자 내용 보면 저한테 왜 사과하라고 합니까? 누구 쪽 사람인 게 명확하잖아요. 이준석 의원은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화들짝 놀라서 그냥 과민 반응을 보여요. 이준석 의원은 이런 과민 반응을 보일 게 아니고 언제 어떤 경위로 명태균 씨를 만났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런 거나 밝히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명태균 씨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꾼, 선거꾼 그런 잔챙이물은 아닌 것 같아요. 당대표와 대통령 후보가 있는 자리에 배석할 정도의 인물이면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비중 있는 인물이었다. 국정감사 증인에 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거제 낚시하러 가는데 지금 이제 배 타는데 하루 2시까지 걱정되고. 와야 돼요? 그 국회하고 국회에서 뭐 진실을 가르쳐주나 떠들다가 막힌데 명태균 씨나 김대남 씨나 이런 분들이 설칠 수 있고 이런 분들에게 약점 잡히는 정치가 구태 정치입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에 그런 정치 브로커들이 설치는 일은 없게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을 만드는 게 제일 쉽다. 나를 기소하면 대통령이 한 달 만에 하야를 하거나 탄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정말 폭탄 발언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데 이 명태균 씨가 대체 어떤 인물인지 대통령은 그동안 명박사라고 불렸다고 하고 뭐 일각에서는 정치 컨설턴트, 뭐 정치 브로커로 불리기도 했다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도 사실은 이제 여권에서 명태균 씨 얘기만 나오면 뭐 허풍이 세다, 뭐 이런 인재 그리고 정치적인 망상이다, 뭐 이런 얘기로 이렇게 자꾸 몰고 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기꾼이라고 그러잖아요, 흔히. 그러면은 근거가 되는 게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말로만 때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객관적인 팩트로 대한민국에서 소위 그것도 뭐 중앙 정치인도 아니신데 대통령 부부와 수시로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최소 2번은 만나셨다고 인정을 했으니까 4번? 네 번 만났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에게 공천을 자기가 줄 수 있고 그리고 차기 주자로 분류가 되는 당대표급의 인사들 뭐 오세훈 시장,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 뭐 몇 차례 만났고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저도 한 번 못 만나봤습니다. 이런 분들 다 만나고 돌아다니시는 분이 한 이야기가 과연 이걸 허풍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명태균 씨가 소위 그 쏟아낸 말들이 저도 다 진실이라고 여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명태균 씨를 만난 분들이 반박한 내용들이 제대로 올바르게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해명이 딱 떨어지게 해명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대통령실은 뭐 해명이라고 2차례 만났다라고 해명 내놨다가 완전히 당사자들한테 뒤집혀 버렸고 그러다 나중에 또 4차례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뭔가 말 못하는 거 있는 것 같고 심지어 홍준표 지사도 이런 뭐 허풍쟁이 사기꾼하고 놀면 안 된다 그랬다가 논쟁 주고받다가 자기 SNS 내려버리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과연 명태균 씨가 말로만 떠드는 사기꾼이냐 정말로 여권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뭔가 중요한 영향력을 곳곳에서 지난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그리고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실제로 미쳐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의혹을 누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네, 뭐 그러니까 거론되는 여권의 인사들이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것도 유력 정치인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거론된 인물들이 해명을 해봐도 그렇게 좀 석연치 않고 물론 다 거리를 두고는 있습니다만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석연치 않다. 마냥 허풍으로만 들을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박찬원 교수님의 의견이시거든요. 일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은 사실 몇몇이 지금 여권에 굉장한 주요 위치에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우상호 의원도 얘기했지만 당대표와 대통령 후보가 있는 자리에 배석했다? 아무나 못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당대표하고 대통령 후보가 있는 자리에 배석할 수 있는 인물이면은 아주 흔한 인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저는 보기에
단순 정치 브로커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약간 어떤 그 유력 정치인이 갔을 때 그 귀를 잡아 끄는 어떤 굉장한 좀 뭐 통찰력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언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 무기 저게 얼마큼 사용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여론조사를 내가 하고 이 기관을 갖고 있고 그 전문가라고 하면 상당 부분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력 정치인들은 귀가 솔깃합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도 여론에 반응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과도하게 한 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약간 말바꾸기라든가 이렇게 지금 놓고 본다면 우리가 흔히 이제 제가 좀 비유를 드리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핵 가지고 계속 있다고 얘기하면서 쏘아댄다고 해도 그게 실제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팩트는 맞는 것 같아요. 갖고 있다는 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저는 실질적으로 이게 세상에 나왔을 때 뭐 정말 경천 동지하고 여권의 질서를 뭐 그냥 카오스의 질서처럼 뒤흔드는 그런 것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공수표도 있다. 그렇죠. 지금 야당은 제2의 최순실을 하고 지금 국감에서도 막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처럼 명태균 게이트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뭐 게이트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이렇게 그렇게 했다가 거예요. 민주당이 오히려 역풍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공격 포인트를 잡아야지 마치 이게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이제 여권은 끝이다. 이젠 탄핵 간다. 이렇게 마구잡이 공세 펼치면 전 오히려 그건 민주당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실제 우리 국회의원을 하셨다 우리 최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휴대전화 그 뭐죠? 포렌식. 아니 포렌식이 아니라 휴대전화 파는 가게. 통신 대리점요. 예, 대리점. 아이고 갑자기 휴대전화 대리점을 하다가 또 이 휴대전화 대리점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고객 명부가 있겠죠. 전화번호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텔레마케팅도 좀 하다가 폐업하고 갑자기 어느 날 느닷없이 여론조사 전문가로 뚝 하고 나오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조사 기법이라든지 객관화라든지 통계적인 조작이라든지 여러 가지와 관련해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창원을 중심으로 경남을 중심으로 김영선 전 의원처럼 뭔가 좀 아쉽고 뭔가 좀 약한 고리가 보이는 정치인에게 접근해서 다다다다다 언변으로 해서 갑자기 신뢰를 쌓고 그것이 대통령 부부에게까지 접근하는 그 루트가 됐단 말이에요. 정치해봤던 우리 최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왜 이런 사기꾼 같은 사람한테 당하냐는 말이에요. 이렇게 유력 정치인들이 물론 뭐 일부는 다 손절했다가 한두 번 만나보고 너무 허황돼서 다 손절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왜 접근이 가능했냐는 거죠. 네. 선거를 앞두는 후보들은 가장 예민한 그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 내가 이길까 당선될까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상당히 긴장되게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 여론조사가 잘 나오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 여론조사가 잘 나오면 또 다른 여론조사에도 상승 효과를 또 할 수 있고 또 역으로 이 여론조사 결과가 좋지 않으면 또 하향할 수도 있고 하나의 여론조사가 상당히 그 다른 그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특히 정치 신인일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와 다른 후보가 경합하는 과정에서 지금 명태균 씨가 힘을 보여줬다는 것은 뭔가 윤석열 당시 후보가 확 일어서도록 여론상에 확 일어서도록 하는 결과를 명태균 씨가 운영했다고 일컬어지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언론에도 반영되고 뭔가 붕업이 된 거 아니냐.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신임을 얻었고 또 나경원 의원이 또 제기하는 것은 본인은 오세훈 시장 선거 서울시장 경선에서도 뭔가 명태균 씨가 또 개입해서 뭔가 여러 가지 여론조작을 해서 자기가 당한 거 아니냐. 왜 여론조사 1위를 곧장 달리다가 그것도 큰 격차로 앞서다가 왜 이렇게 뒤집어졌을까. 이준석 그 대표와의 당대표 경선에서도 또 역전되는 그 배경에는 명태균 씨의 힘이 작용했지 않았는가라는 의혹을 제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지금 데이터를 그 당원 명부를 받아서 8천여 명에 대한 지지 성향을 다 분석해서 그러면 그걸 이제 가공돼 가지고 다른 여론조사를 할 때 지지 성향이 분석이 되니까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여론조사를 하면은 특정 후보가 더 뜨는 결과가 나오겠죠. 여론조사 질문 문항 하나만 싹 바꾸고 조작을 하면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싹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건 조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신뢰하지 않는 결과적으로 거지. 그런 여론 조작을 했던 거 아니냐라고 나경원 의원이 지금 의혹을 제기한 것이거든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여론조사가 경선 과정에서 차지하는 워낙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맹태균 씨가 그런 여론 조작을 해서 특정 후보를 밀어줘서 성공했다 예. 한다면 그 후보가 알고 있다면 당연히 그 신세를 크게 진 것이고 또 맹태균 씨는 채권자로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런 의혹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서 유력 정치인이 명태균 씨와 인연을 맺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게 무슨 뭐 범죄 행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사람은 누구든 만날 수 있으니까 뭐 진짜 협작꾼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정치인들은 만나니까 그 만났다는 것 자체, 알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시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가 되는 거는 명태균 씨가 이런 유력 정치인들을 등에 업고 정말 공천에 개입하고 또는 지역의 이권 사업에 개입하고 뭐 여러 가지 정말 최순실 씨처럼 뭐 기업들로부터 돈을 걷어들이는데 이용하고 뭐 이랬다라면 정말 이거는 큰 사건인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보도가 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예.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들은 22대 총선 과정에서 그러면 외부의 부적절한 공천 개입이 있었느냐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그 본질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확증은 아직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와 가장 긴밀한 관계에 있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선 전 의원은 그냥 원칙대로 칼같이 컷오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핵심에 있어서는 그 본질적인 요소가 나오지 않으니까 누구와 만났다 하는 그런 주변적인 사실들만 지금 가득한 것이죠. 예. 물론 명태균 씨가 이제 여론조사 기술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여론조사 기술자를 왜 만났는지에 대한 설명, 해명이 필요한 정치인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분들은 그 의혹의 당사자들이 성실하게 소명을 하시면 될 문제입니다만 이것을 침소봉대해서 마치 어떤 비선실세가 있었다는 것처럼 프레이밍하는 것은 저는 야당의 과도한 정치 공세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지금 논란이 이 명태균 씨가 언론에 등장한 거는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김영선 전 의원 그 공천 개입 문제였잖아요. 여기서 이제 명태균 씨가 등장한 건데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의 힘을 빌어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지역을 바꾸는 그 역할을 했다면 그건 어떤 범죄 혐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실제로 바꾸지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못했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정치적인 의견을 개진한다고 해서 그게 곧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야당에서 여러 단계를 건너뛰어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권에서도 물론 뭐 명태균 씨를 만났다고 하는 정치인들이 복수로 존재합니다만은 한동훈 대표는 명태균 씨를 만난 적도 없고 이름도 못 들어봤다고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태 정치를 청산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 있어서도 컷오프가 됐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것에 대해서 거리낄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런 명태균 씨와 관련된 사안들은 이 보수 정치가 어떤 그 여론조사에 관해서 장난을 치는 음습한 구태 정치와 단절할 수 있는 절호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 중에 하나가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국내임 당원들의 정보 57만 건이 지금 유출이 됐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또 이 정보가 명 씨한테 흘러 들어가서 이게 또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또 여론조사를 이용을 했고 혹시나 이게 좀 다른 불법적인 것으로 활용되진 않았나. 그리고 이 정보들이 어떤 식으로 또 유출이 됐을까, 누가 유출을 했을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또 파장이 어디까지 흘러갈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파장이 있을 수 있죠. 이게 두 갈래로 갈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떻게 이 당원 명부가 USB라는 이제 전달 장치 받아가지고 각 후보 캠프만 갔는데 이게 어떻게 명태균 씨 손에 들어갔느냐. 이걸 이제 하나 밝히는 게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걸로 가지고 활용을 해가지고 이걸 활용해서 여론조사를 생산해냈는데 이걸 또 어떻게 이게 어떻게 또 했을까. 근데 이게 공개가 안 되는 거. 그다음에 언론이 받지 않는 거는 죄가 안 돼요. 이건 내부 참고용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공표한 거는 죄가 안 된다. 그렇죠. 그건 상관없죠. 참고용이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활용했던 다른 흔적이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당에서 지금 조사를 서범 사무총장이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그러니까 한 갈래는 어떻게 이게 유출됐는지 또 하나는 이게 유출된 것이 어떻게 조사에 활용됐는지 그다음에 이게 공개가 안 되고 비공개도 어떻게 된 건지 이 부분까지 들여다보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제일 논란이 될 거는
어떻게 명태균 씨 손에 들어갔느냐 이 부분은 좀 한번 근데 명 당에서 씨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홍준표 시장한테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홍준표 씨는 또 시장은 강하게 또- 얘기했다 글을 내렸어요. 그래서 예. 저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예. 이건 당에서 꼭 진상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훈 변호사가 이제 우리 대변인이 변호사이시니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명태균 씨가 뭐 그걸 홍 시장한테서 받았든 아니면 윤석열 캠프에서 받았든 그거는 뭐 당이 이제 조사를 한다니까 밝혀지겠죠. 그러나 57만 명의 당원 명부를 가지고선 했던 여론조사, 윤석열 당시 경선 4명의 후보들 가운데 윤석열 후보에게 가장 유리하게 나오는 그 결과지를 윤석열 캠프 쪽에 무상으로 제공했다면 그건 어떻게 되나요?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무상으로 제공했는지 아닌지 일단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아직 확인이 안 됐으니까요. 예. 뭐 가정에 대해서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조금 전에 자막에 이제 당원 명부라고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당원 명부는 아닙니다. 정보? 거기에 이름은 네. 없거든요. 그렇죠. 안심번호로 전환되어 갔으니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010 번호가 아니고 0503으로 시작되는 익명화된 번호입니다. 예. 그리고 그 익명화된 번호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예. 통신 3사로부터 받을 때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경선이 끝나면은 이틀인가 지나면 더 이상 연결이 안 예.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대규모의 어떤 개인정보 유출 사태처럼 야당이 공격하는 것은 맞지 않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예. 그다음에 정당이나 후보자가 의뢰한 여론조사는 지금 공직선거법상 대외적으로 공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표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무상으로 제공되었는지 아닌지는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니까 예.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나면은 말씀드릴 부분이다 이렇게 근데 답합니다. 이제 명 씨가 막 정치권에 등장을 해서 막 활동하던 시기가 2021년, 2022년이 끝이에요.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는 정치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명 씨를 만날 일이 없었겠죠. 그 점에서는 굉장히 자유롭긴 합니다만은 그 전에 했던 이제 올드 정치인들은 굉장한 부담을 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안을 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